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휴장이죠. 지금 아침 7시가 좀 지나가는데요. 제가 휴일날 아침, 주말 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끝난 미국 확장하고 조금 보고 시장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하고 미 증시가 혼조를 보이고, 예, 유럽 증시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여타 국가들은 올랐는데, 예, 여기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빠졌습니다. 약간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후반으로 가면서 밀려가지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56%, 다우 지수가 0.78%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는데 그보다는 옐런 장관하고 이 발언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또 금리, 법인세, 금리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멘트가 약간은 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전 미 연준 의장이죠. 법인세 인상 촉구하고 노동조합 강화도 주장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 지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라든지 자본이득세 요 인상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2년 내년이죠. 중국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걸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정도 하고 주로 이제 기술 대행주들이 빠지면서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거기에 미국은 포진하고 있으니까 빠졌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좀 더 이거 게시판에 올린 거 말고 캡처했던 걸로 설명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다우지수 후반으로 가면서 빠지고 막판에 많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일봉이 음봉입니다. 그 업종별로 거의 대부분 뭐 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 뭐 헬스케어 이쪽이 조금 낮고, 에너지라든지 또 이 기초 소재 산업재, 뭐 금융, 여기 보면은 기술주가 좀 덜 빠진 걸로 나오는데 주요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 보면 딱 반등했다가 조정 들어가는 진행적인 형태입니다. 되게 이런 거 다음날 바로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저번에 반등 나오다가 이거 페이스북이고요, 이 애플이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는 애초에 뭐 별로 뜨지도 못했었고, 저번에 뭐 테슬라가 계속 헤맵니다. 약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등이 조금 약하다가 바로 음봉 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 보이던 이 JP 모간 같은 금융주도 그렇고요. 엑스모빌도 보면 그 음봉을 크게 때려 넣습니다. 좀 기분 나쁜 봉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일수하고 같이 보겠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또 약간 엇박자 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변화일이 와가지고 저가로 와서 바닥을 찍고 돌려버려야 되는데 대만처럼 우리나 미국이나 위쪽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일봉들은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이건 이제 뭐 어제 우리 지수가 올랐으니까 우리 대행주들이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있습니다. 1.72%, 뭐 갭으로 뭐 돌려놨고요. 신흥국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1.34%. 어제 뭐 중국도 오르고 특히나 뭐 대만 오르고요. 다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최근에 여기서 이거 뭐 서부 텍사스 원유입니다만 여기서 계속 좀 찌글거리는데 추세선상에 있는데 고가 돌파까지는 안 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도지 나왔고요. 구리는 최근에 상승세 지속되다가 조정 후 약간 반등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율은 약간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혼조 중입니다. 혼조 중이고요. 그 야간 선물이 연금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가는 423.2였고 뭐 별다른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큰 등락 없었고 소폭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국 일수 관련해 가지고 이 조금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 중이니까
여러분 지금 볼륨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좀 키워놨습니다. 너무 키우면 클까봐 적당선에서 조절하는데 아마 이전보다는 잘한가 봅니다. 그리고 아침 이런 시간에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변화일이 오면 그것이 최저가로 와버리면 바닥 찍고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는데 반등은 하되 이 자체가 약간 저희는 이 표현을 중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예 뭐 이 큰 치수에서 고점이 있거나 큰 추세는 아닌지 뭐 어쨌든 보다 큰 예, 파동에서 이 저점대에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요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이런 다 중간 파동이 돼버려요. 어쨌든 여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지금 음봉으로 때려버립니다. 60, 50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는 이 뒤에 이제 눌렀다가 다시 가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일이 여기 오면 이래요. 예. 그 무조건 뒤집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뒤집으러 가는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되게 이런 식의 큰 날짜들은 중간 파동으로 작용을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왕에 6552 이런 일수가 오니까 이게 저가대로 왔으면 저가대로 왔으면 바닥 찍고 돌기 쉽고요.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위로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도 계속 이렇게 타고 가고 간혹 이탈해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 들어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 내가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이날은 사실 종가상 이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 종목이나 내가 매매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기준선을 잘 안 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매매 기준이 되죠. 그 이탈하면 나는 이제 21선도 깨고 하니까 정리했는데 다시 올라타면 따라갔다 갑시다. 그럼 또 이탈하며 패야죠, 그죠? 예외를 두면은 우선은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애를 먹이려고 그러다 보면 이만큼 떨었다 또 올라갔다 이만큼 떨었다 자꾸 올라갔다 이러면 이 자체를 매매 기준으로 삼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기술적 지표나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보면 전부 확률 지표입니다. 확률 지표 100%짜리는 아예 없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절묘하게 다 맞는 경우가 있긴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긴순을 절대 안 깬다든지 긴수만 왔을 때 사면 무조건 이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좁은 특정 구간에서는 그렇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확률 지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변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다 맞다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면요 70%를 맞춰도 30% 혹은 80%를 맞추면 대단한 기법인데 20%안 맞는 것 가지고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90% 맞다가 10%안 맞아도요 90% 계속 맞는 구간에는 이 지표나 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그것을 거의 믿고만 투자를 하던 중에 한 10%라도 틀리는데 하필이면 그게 뭐 폭이 크게 나오거나 내가 전 재산을 실어버렸다든지 뭐 미수를 그렸다든지 과장해서 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하필 10번 중에 한 번 틀린 나는 그래서 박살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나머지는 대응의 영역이고요. 애초부터 그렇다는 걸 알면서 어떤 지표가 잘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내가 걸러가면서 대응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뭐 현선물리는 뭐 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 입장에서는 이 변화일이 이렇게 고가로 오면 그냥 때리면 돼요. 뭐 올라가다가 막히니까 때리면 되지. 그래놓고 뭐 저가 사든지 돌파하면 다시 사든지 때리면 되는데 기왕에 조정 중이니까 불편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다우지수인데 76, 50 변화일들이 뭐 이쪽에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는데 반등을 살짝 시켜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만을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요 앞날 해외 시장 올리면서 대만 그림을 붙여드리는데 대만은 최근에 폭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갑자기 막 확산되면서 뭐 심지어 음모론이 중국에서 퍼뜨렸다. 뭐 상륙한 고음보트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건 여러분 아무리 봉쇄해도 한두 명이라도 어떻게 나타나면 금방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역도 그렇고 절대 안심 못합니다. 뭐 전 국민이 진짜 뭐 그 면역이 생기거나 이러기 전에는 아무튼 이건 보시면 또 보세요. 65 변화율에 딱바닥 찍고 그 다음날 5.16%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이날이 13 변화율이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이 조정 중이라면 변화율은 저가로 오는 게 낫습니다. 상투 찾기 할 때는 기왕에 올라가는 중이면 저고가로 오는 게 낫고요. 그 직전에 면밀히 좀 빼버린다든지 이러면 기운이 상쇄돼 버립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끝난 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 저번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외국인 기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수급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기관이 매도의 상수였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의 상수입니다. 예, 매도의 상수인데 이 상태에서 예, 기관이 매수가 붙고요. 여기에 외국인 선물까지 가세를 하면 대체로 지수가 오르죠, 그죠? 예, 오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앞날은 다 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빠졌죠, 뭐. 이건 뭐 우리가 보시면 아시는 거고, 예, 이건 이제 월요일이죠. 외국인 기관 현물 뭐 그다음에 뭐 선물 해가지고 올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여기서 최근에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조금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난 그 4월 제대로 팔기 시작하는 게 보면 4월 21일 지나가고요. 이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이제 뭐 사실상 뭐 계속 팔아대다시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매수가 한 이틀 정도 되나요? 이틀인가 3일인가 빼고는 예, 노다지 팔아댑니다. 최근에 6일 연속 매도고요. 예, 6일 연속 매도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 아시는 거지만 잠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 이제 기관 들어온 날, 예, 하고 아닌 날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제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프로그램도 매도였는데 예, 금융투자가 많이 샀고 연기금이 최근에 보면 조금 태도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예, 요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큰 힘은 발휘를 못 하고요. 예, 앞날은 외인기관 동시에 때려버리니까 지수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하루 올라가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왜 변화일 오던 자리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4일 연속 뜨고요. 3일 연속 빼면서 저가를 이탈합니다. 장중 저가를 이탈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날로부터 따지면 예, 음양 반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등락합니다. 예, 이렇게 뭐 예, 하루 사이 등락하는데 이걸 뭐 일수로 완전히 맞춰내고 이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장중 분봉이나 이런 대응은 제가 지금 선물이나 이쪽은 대응을 굉장히 저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롱포 오버에서 뭐 매도 오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어제 좀 야간만 살짝 예, 미국이 저는 조금 반등 주고 뭐 변화일이니까 흔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좀 약했죠. 그리고 종가가 좀 약해져 버리는데 저희 장중 이 대응은 뭐 움직이는 대로 예, 따라가고 수급 보면서 대응하니까 이거 뭐 거의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등락을 워낙 해요. 예, 워낙 하고 그다음 제가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채팅창 와 보시면 이걸 제가 가이드를 하지는 않는데요. 공개 채팅방에서 실제 장중에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예, 중간에 가다가 시간마다 오거나 중요 저항 오거나 이러면 제가 조금씩 사후적으로 보여드리거든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거나 사전에 보여드리면 뭐 제가 뭐 여러 회원분들과는 형평성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일 이렇게 등락하는 거, 수급이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며칠부터 다시 외인기관이 동시에 계속 살 것이고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장중에도 그렇습니다. 장중에도 보면
예, 매도 매수가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 언제쯤 가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계속 매도를 할지 이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는 그 시간 분분 가지고 어느 정도 예, 이런 리듬을 찾아내거나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시 매수가 완전히 들어온다 나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면은 분봉 어디에서 시간마디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혹은 가격 지향선이나 지지선 저기서는 어떤 반등 시도나 아니면은 반락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분봉 시간도 굉장히 잘 맞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정말 이제 예측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 제가 이제 그림이 좀 두섭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시장의 최근 이 굉장히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종가 현재 이 보시면 이번 이제 하락할 때 코스닥 지수는 이 구름 상단 부근에서 예, 멈추면서 음양 반복 중이고요. 선물 지수는 여기 뭐 백이평선 부근 그리고 구름 하단 있죠. 여기서 예, 눌렀다가 음양 중이고요. 그 종합주가 지수는 이번 조정시 하락 조정시 전저점 이탈이고 예, 60일선 딛고 와가지고 어제 장중에는 21 이평선 걸렸습니다. 21 이평선이 3.179인데 어제 장중 고점이 3.176인가 그래요. 21선은 3.177입니다. 기준선이 3.179에 있고요. 3.177에 3.176까지 올랐다가 이제 막혔는데 이거 이 하락에 그 다음날 장중 고가가 이걸 벗겨놓고요. 그 다음날 장중저가 이 저점을 깨죠. 그리고 어제는 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요. 지금 이 난리를 칩니다. 장이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오늘은 수급이 좋고 뭐 이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현물도 주도주 계속 지금 좀 바뀝니다. 그런 어려운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우리는 대등수치 변화일이 왔는데요. 예, 대등수치 변화일이 왔는데 반등시켜 놓고 예, 일수를 맞이하고 미국이 또 절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초파일을 쉬는데 오늘 밤에 미국이 돌려놓지 못하면 예, 목요일날 우리가 또 살짝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일은 예, 1월 11일하고 4월 25일까지가 50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3월 9일 최바닥까지가 예, 1월 11일에서 보면 39일 걸렸습니다. 코스닥은 1월 8일 고점이니까 40일이고요. 그때 39, 50 그리고 이번 이 반등이 20일인데 이렇게 20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올라왔죠, 그죠? 그럼 대개 이 다음에 눌러요. 되게 누릅니다. 근데 이게 안 누르고 가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은 하락 끝났고요. 오늘 밤에 미국이 떠버리는 케이스죠. 예,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를 공개되고 난 뒤에 추가로 미국장에 올라가면 우리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면 걸립니다. 예, 걸립니다. 근데 제가 100% 무조건 빠질 거라고 말은 못하죠. 그건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가가지고 예, 약세일 걸로 봤는데 수급이 또 그죠? 예, 기관이 막 사대고 외인 선물 들어오고 이러면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응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전에는 예비 계산이라고 합니다. 장선이 어디 있고 지선이 어디 있고 일선은 어디에 오고 무슨 이벤트는 어디에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꾹 조사를 해놓고요. 조사를 해놓고 나름대로 그 예상 경로나 그림 같은 걸 한번 구상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개정하고 나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 지수부터 해가지고 조금 보겠고요. 전에는 그 파생의 실제 매매 그리고 장중 대응, 추세 매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바로 예, 완벽한 추세장이 벌어졌습니다. 초반에 약간 흔들림을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저희도 당연히 여기서는 뭐 상방 위주로 베팅을 하죠. 이건 선물 200틱 차트고요. 여기 보세요. 이럴 때는 보세요. 기준선을 단 한 틱도 이탈을 안 합니다. 단 한 틱도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는데 제가 최고점 부근에서 절묘하게 청산을 한 게 여기이고요. 예. 여기서 긴순 딱 200T 안에서는 긴순 이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23.75인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 뭐가 잘 없잖아요. 이 날은 분봉 시간도 잘 안 맞습니다. 잠깐 흔들어 갑니다. 요 흔듭니다. 요 시간 마다 오는데 잠깐 흔들어 가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 정도 외에는 계속 추세 타고 갑니다. 가다 여기서 이탈 오는데 요것만 보면 표가 안 나죠.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제가 그냥 전체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데 왜 못 찾겠지? 예,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30분 올라가면 제가 여기 보세요. 423.57하고 60에 요즘 저항선 온다고 지금 적어놨죠. 지금 422에요. 10시 반이고요. 보이시죠? 이건 지금 올라가던 중이었고요. 올라오면 여기 만난다는데 저도 저기서 부딪히고 끝날지 돌파할지 모릅니다. 당장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중 추세를 계속 타고 가죠. 그리고 타고 가는 근거랄까 이유는 수급이 기관 진로되고 외국인 선물 진로되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삼성전자까지 튑니다. 그러니까 수급 상승이 세중 둘이 사고 하니까 이 추세를 타고 가는데 가는 중에 저기 걸림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분봉이 자꾸 왔다 갔다 이해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도달했죠, 그죠? 아까 보신 그 자리들이 도달을 했잖아요. 도달을 했는데 그럼 오늘 이날 지수 고점이 얼마냐? 423.75잖아요. 7호죠, 그죠? 7호는 아까 보신 60하고 그 부근이잖아요. 그럼 그 걸렸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일찍 자르고요. 그 외에도 이거 이탈하면 잘라야죠. 그러니까 롱포 청산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롱포 청산이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다 보면 저런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걸 못 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매매 팁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보시장에. 여러분 지수가 하락 중에도요. 희한하게 코스피 이건 이제 외국인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코스피 저는 이제 선물 매매를 하면서 이 선물 시장에 반전이 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현물부터 먼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쪽이 돌아요. 어제는 보면 또 보시면 이제 가격이 저항선대에 왔잖아요. 장중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30분 60분 봉이 중요 저항선에 왔거든요. 온 상태에서 이 코스닥이 보면 오전 11시 되기 전부터 이러다가 지나고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은 11시 지나고 좀 더 있다가 빼기 시작해요. 이거 제가 캡처 떠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11시 4분이고 11시 9분이죠. 그죠? 근데 이걸 주식으로 마치 치자면은 최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외국인 현물 파는 거하고 코스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 앞날 가보면 제가 원고를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장중에 실시간 보여드리던 걸 쏘다 보니까 그런데 어디 갔을까요? 왜냐하면 1시경에 지수 바닥 찍고 돌아가는데 이 수급자가 체크해놓은 게 어디 갔을까? 이거 보면 되겠네요. 지금 외국인 선물은 1시하고도 한 30분경 지나가지고 좀 돌았었죠, 그죠? 그런데 코스닥 요거 외국인 코스닥입니다. 이거 좀 먼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코스피 외국인 현물은 출장 매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단시 딱 지나가면서 기관 사고 연기금도 딱 들어옵니다. 이건 삼성전자고요. 기관에서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태도 변화를 보시면 어차피 거래소 현물은 계속 팔던 중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닥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1시 직후에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은 1시 반 지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보셨다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에 보다 보면 그때그때 뭔가 그 특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반복되거나 하면 내가 그걸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예. 그거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날 선물을 롱 포지션을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419.15 있다라는 거 보고 그냥 잘랐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까지도 기대하고 야간에는 더 많이 갔었지만, 예, 뭐 또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는 못 가고 있었는데 떨어지 이탈하면서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뒤 뒤집어 버려요. 그러고 난 뒤 여기서 보면은 뒤집히잖아요. 처음에 누르다가. 그러니까 롱 추세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청담 러닝은 제가 개장 전에 추천을 드리고, 예, 분봉 3만원대 지지선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일선 딛고 29,100원인가 200원인가 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장중 추천주인데 이건 이따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전날하고 계속 보면 여행, 항공, 그다음에 음식료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물론 음식료도 올랐고, 그다음에 신세계, 예, 그다음에 호텔 질 나갔던 것들 대면주들이 왕창 올랐는데 어제 왕창 빠졌잖아요. 특히나 항공주들 많이 빠지고, 그 이 앞날 그 앞날, 그럼 금요일 날 지수도 올 때 반도체주 떴다가 월요일날 지수 빠지니까 반도체 관련주 등 2차전지 확 빠졌다가 어제도 반도체 2차전지들이 좀 살아났죠. 이게요 하루 사이로 지금 뒤집어 됩니다.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뭐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걸 빠질 때 사야 올라가니까 매수를 노리다가 안 했거든요.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건 순환매 들어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 빼고요. 예. 포스코 일본 기준선 정확히 뒤고 돌아가죠. 그 최근에 조정받았고 이게 매수. 이게 어제 매수했던 거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 눌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 올라가 추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요 40이 지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좋아져요. 예,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 요거는 원달러 환율 이야기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추세 타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자동차 쪽에 반등 들어오면 전에 제가 짝짓기 매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럼 차 부품 중에는 SL이 빨리 움직이거든요. 요건 저희가 막 사진 않았지만 이건 막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SK바이오는 최근에 전환선 기준선 뒤질 때마다 올라갔고요. 예, 이날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가건지수 65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종가가 5% 이상 떠버렸죠. 예, 선물은 드디어 이제 앞에 고점 422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추세 가는데 423.60 하고 이쪽 예, 장선 잡고 있고 750대에서 상투치고 이제 나중에 빠지죠. 예, 이거 뭐 쭉 장중이 추세 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조금 보면 예, 미포조선이 좀 웃겼습니다. 전날 양에 장중에 음으로 가더니 일봉 전환선 딛고 다시 탔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음양 음으로 가는가 했는데 이 전환선을 딛고 돌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담러닝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종가 한 8% 떠서 끝나는데 이 장중 저점 한번 보세요. 장중 저점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5일선이 여기 왔고요. 실제 누를 때는 5일선 지지를 했습니다. 5일선 지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환선도 여러분 이 올라간 차트를 가지고 오늘 장중 저가가 전환선 뒤집네 이러면 이거 조금 바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기 지표들은요 특히나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이게 따라 올라가 버려요. 장중에 저가가 여기 있을 때는 이 라인이 여기 안 있었습니다. 5일선도 여기 안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의 주가 평균으로 5일선을 그리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5일선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 5일선은 이 종가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간 그림 가지고 이날 장중에 이거 막 급등하거나 급락한 거 가지고
그 당시 이까지 여기 디든 여전히 하면 이건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날 그 업종들 조금 보면 이 캡처를 잘못했다. 자꾸 그림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복잡할 겁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소트를 시켜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그 전날 여행 이쪽 강하고요. 그 다음 여기 오면 어디가 호텔 질라 뭐 신세계 이런 거 강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또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쉬었던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하고 이런 거 막 튀어 올라버리고 조선주는 미포조선은 홀로 좀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풀문도 이 앞까지 강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쉬고 나면 또 갈 겁니다. 또 갑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전날 또 반도체하고 뭐 2000 이쪽 엉망이었거든요. 그 이날 올라오고 이게 여러분 지금 시장에 이렇게 정확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 올라가고요, 자원개발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철강 어제 올랐고 건설 대표주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뭐 저가 항공사나 면세점이나 뭐 이런 거 빠져버리고 자꾸 주거니 받거니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자꾸 양엄 섞어가면서 이 난리를 치고요. 현물 섹터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그 전날 이거 올라갈 때 그전에 제가 이제 뭐 항공주나 이런 거 대면주들을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날 조금 잘못 사버리면 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당일 단타를 치려고 그러면 얼른 사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날 사가지고 올라오던 날 던지면 사이클은 맞는데 당일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아주 강하게 간 종목 대장형 아니면 이게 이 암달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한번 보세요. 참전여행 9.7% 뜨고요. 하나투 8.04% 떴죠. 그러면 시가 대비 양봉이 제법 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일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남몰래 하고 던져버리면 이익 내고요. 그런데 비슷한 개념인데도 이런 건 한번 보세요. 올라나와서 사서 가지고 더 이상 크게 못 가죠. 그러면 그 전날 샀어야 그나마 이날 수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확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장이 계속 등락만 하고 빨리 순환을 시키면 당일 보면 올라가요. 그건 어제 산 사람들이 먹거나 시가에 산 사람들이 좀 먹고요. 시가에 산 사람도 뭐 장중 추세 분봉이 조금 좀 더 추세 매매하면서 먹는데 안 그러고 중간에 흔들리대고 이러면 홀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분 단타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부류들이 결국은 우리가 백신 공급이 늘어나고 미국은 지금 성인이 한 거의 90% 이상 다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60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고 추석 지나면 뭐 상당수의 백신 접종이 되면서 점차 이런 우리가 이제 뭐 거리두기 같은 건 해제되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복 심리, 소비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전에 못했던 거, 여행 같은 거, 사람이 그죠? 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늘 열려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다음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외 여행을 얼마나 못 가게 막았었는데 이거 열려 보세요. 막 터져 나갈 겁니다. 그죠? 그건 뭐 우리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은 많이 또 오르기도 했지만 더 갈 여진이 있다고 보는데 당장 단기를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뜨는데도 매수를 좀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른다라는 건 이미 이야기는 해놨지만 저도 그 전날을 또 못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바닥 찍고 돌아갈 때 제가 재물을 줄을 살짝 잘못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급락하던 시초가에 매도했던 부분들도 쭉 사놓고 하는데 뭐 제가 정권 중에는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한진이나 이쪽 것들이 같지만 뭐 키움이나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이 또 전통적 강자니까 근데 그게 금리 인상 제로를 가니까
그 보험 금융들이 가버리고 정건주가 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을 잘못 써버렸죠. 다른 종목도 제가 기본적으로 그 일단 IT 쪽을 좋아합니다. IT 제조 쪽을 뭐 꾸준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반등 구간에는 현물도 제가 조금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근데 뭐 금요일 날 포스코나 그다음에 청담 러닝이나 그다음에 GS 건설 같은 건 막 올라줬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날도 올라갈 때 조금 몸을 사렸어요. 바로 따라가서 뭐 단타 이런 쪽으로 안 하고. 근데 결국 그 다음 날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 제가 뭐 헷갈린 건 좀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요. 저는 이제 지수가 일단 돌면 이쪽은 낙폭 가다니까 간다 봤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떴다가 이 보시면 이 올려 보세요. 완장창 뺍니다. 제가 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 드는 거 한미반도체하고 원익 IPS하고 이제 실리콘웍스 이런 건데 이쪽에 위쪽에 있는 것들이 좀 그런데 자 보시면 이쪽 확 빠져버리죠. 2차전지도 빠지죠. 그런데 어제 다시 가볼게요. 이 이야기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시장이 그 지수가 반전해도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올라가는데 원익 IPS도 올라가고 실리콘웍스는 조금 덜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도 올라가도 그 안에서 이제 우열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보면 LNF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움 같은 건 크게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라는 거죠. 지수는 뜨는데 이건 안 가는 거죠. 안 가면 이제 애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빠져버렸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용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빠질 때 사야 되는데 근데 빠질 때 샀는데 그 다음에 안 뜨고 더 빠져버리면 단기 매매하면 손들선이 걸려버리죠. 근데 제가 그럽니다. 뭐 지수가 여기서 다시 좀 흔들고 저거 하든 워낙 빠져가지고 바닥 다져놓은 것들은 덜다 조금 밀리거나 어떻건 단타로 돌릴 거 아니면 저는 오히려 밀릴 때 조금씩 사서 가보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맥락이 뭐죠?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 그 시장이요 추세도 아니고요. 뭐 이러면 가격이든 시간이든 뭔가 따박따박 맞춰주면 등락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매매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리듬을 안 타면 어렵습니다. 전부 이제 결과론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리듬이 오면 좀 쉽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인데 지금 이번에 안 맞았는데요. 전에 제가 6일짜리 리듬 돌아간다 그랬죠. 아니요.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 등락을 반복하고 추세가 없어도 리듬 타기가 쉬워요. 6일이죠. 6일 올라가죠. 6일이죠. 요거 11일이거든요. 11일이거든요. 야, 이거 올라갈 때 1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타면 좀 나아요. 요건 요렇게 해서 한 10일 정도 11일 되니까 빠지죠. 그죠? 그 뒤에 11일 리듬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반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거 6일이고 이거 6일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4일이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6일을 올라오든지 아니면 6일 눌렀으면 그 다음날 가든지 이 리듬 안 맞잖아요. 이게 7일로 돌아갔거든요. 이러면 이 6일 리듬도 아니잖아요. 하나, 요거 일목의 17 기본수치. 요거 4월 20일 날 역사적 신고가 처음 터지던 그러니까 지난 1월 말고 이후로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신고가 저주 그러던 거기로부터 이번 여기가 17 변화일이었어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근데 여기에 변화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등락이 있고 여기 등락이 있으면 이 뒤에 들어오는 변화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져요. 마치 이평선이나 일목 라인들이 정말 추세적으로 가다가 막 흔들어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려워지죠. 그죠? 지지를 했다가 말았다가 그 가닥들도 꼬였다가 골든크로스 났다가 데드크로스 났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이 이분은 그냥 혼조 구간에 투자를 아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은. 막 혼조할 때는 굳이 그걸 애써서 뭐 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차라리 좀 더 비싸게 주고 사거나 아니면 더 빠져가지고 완전 쉬다가 완전 빠지고 난 뒤 들어가거나 사실 혼조 구간에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반 투자자는. 근데 우리는 이제 매일 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니까 막 움직이는 건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이 작은 파동들을 잘만 이용하면 그냥 가만히 가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큽니다. 반대로 가면 이래 까먹고 저래 까먹고, 예, 잘못 리듬 딱 잘못 꼬여버리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를 하다가 좀 이상하면 살짝 손을 늦추고, 예, 약간 뒤로 조금 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장에 워낙 이 등락 반복이었고, 그다음에 지수 매매는 바로바로 대응하고 장중에 뭐 끊어 먹길래도 쉬운데, 현물은 지수 가도 못 가는 거 있고요. 예, 물론 지수 빠져도 올라가는 거 있지만, 그다음 해당 섹터가 가도 그 안에서도 어떤 건 잘 가고 어떤 건 못 가고요. 그냥 종목 하나만 놓고 보면 등락이 있긴 한데, 그 지수하고 연동해가지고 등락 매매하는 편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저도 상당히 현물적으로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거 인정. 예, 뭐 얼추 이렇게 드릴 말씀 다 했고요.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만한 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수가 조금 다른데, 여러분 이제 계산하다 보면 요런 건 이제 65 변화일 오고, 예, 요런 거 76 변화일 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변화일은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도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다 걸리거나 내려가다 걸리거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 옳은 건 아닌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동을 볼 때 행정구역으로 한번 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 이 보시게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여기 이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가장 큰 건 이 A하고 이 B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여기가 이제 큰 C입니다. 라지 C고요. 요 안에서 이제 뭐 1, 2, 3, 4를 할 걸. A, B, C, D. 예.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몰 A, B 이건요. 예? 이건 이 올라가는 C파 안에서의 A입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걸 이제 군 단위라고 하면 이게 면 단위예요. 면 단위 파동입니다. 이게 면 단위 파동이라면 이 마을 리 단위 파동인 거예요. 그럼 이쪽은 행정구역이 달라요. 이건 다른 군이에요. 다른 군 안에서의 면입니다. 면. 예? 행정구역의 면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파동 안에서 고점 혹은 저점을 따지는데, 예? 할 수 있다면 가장 최근에서 가져오는 게 좋고요. 아니면 현재 파동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직접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지나간 이 리듬 속에서 중간에 있는 중간 파동에서 날짜 가져와가지고 76이다 65다 그러면 이게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일의 단점은 다른 지표나 마찬가지고 무수하게 올 수 있거든요. 이 줄을 긋다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추려보자면 얘네는 행정구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맞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나름 지배를 받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미국장의 예를 들어서 최저점이 이게 여기에 있어요. 그 미국장을 쳐다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예? 혹은 미국장의 이 고점이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이야. 예? 우리는 여기지만, 그러면 이게 나름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장 차트를 봐야 되지만, 저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요 다른 행정구역입니다. 그걸 지금 행정구역 여기 가져와 가지고 일수를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후에도 어떤 변화를 따질 때, 그럼 여기서도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 뭐 여기서 따지고 여기서 따지고요. 오만 뭐 떼방, 경상도 말로 천지 빼가리가 돼버리는데, 이러면 여러분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이치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모았는데 보니까 어라? 여기 전부 다 모이네. 아, 그건 이제 조금 나름 예. 예. 근데 그거 다 모이면 어찌 보면 이거 아니라도 일수 가서 때리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면은 다른데 습성을 보는 거죠. 어떤 걸 보느냐면, 이게 1, 2, 3, 4, 5로 뭐 예를 들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난번 상태 이후 첫 날림이 딱 몇 개던데, 마지막 하락이 몇 개던데, 이런 거요. 이번에 고점 치고 지금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번 첫 하락이 몇 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격을 가져와요. 너가 군의 대표 순서 누군데 나와봐라. 내가 한번 일기도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는 된다. 그럼 대성수치를 가져와요. 대성수치. 처음에 빠질 때 얼마 빠지던데 이번 파동에서는 얼마 빠질까? 이런 식의 개념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면에서 가져와요. 그쪽 면에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를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파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파동, 그러니까 상위 파동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파동, 능동형 파동에서 가져와서 비교를. 이건 가격 목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65, 76 변화율이 오기는 하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은 우리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50의 변화율은 이 최저점에서 52일이니까 이건 뭐 조금 빠질만해. 이건 금요일 날 와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작동을 한다면, 예, 이런 경우 뭐 하락으로 밀어버렸을 경우 뭐 또 살짝 단기 저점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 그럴까? 예, 그러면 변화율 다음 날에 화요일이거든요. 이건 가상입니다. 예, 50이 변화까지 혹시 바짝 올려버렸다 그러면, 예, 월요일까지 올려놓고 화요일 날 살짝 조정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름 조사를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뜯을 때는 괜찮은데 오래 하고 나면 아직도 좀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하는 동안은 뭐 계속 해봐야죠. 대만은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서 65 변화일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12, 13, 13일은 이제 반기라 그럽니다. 일목에서 반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치 계산하면 또 목표치가 여기 있겠죠. 예. 예, 여기까지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옛날에 좀 굉장히 열을 굉장히 쉽게 내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건강상 이런 기질 문제가 조금 있긴 하던데, 제가 여기 공개 채팅방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장중 대화 나누는 정도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이걸 한번 소개드렸죠.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요. 지금 5월 19일입니다. 새벽 4시경에 어떤 자가 들어와 가지고 도배를요 918건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제가 이제 메시지 가리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 많은지 몰랐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918건을 제가 데이터 한번 삭제해봐 여러분 보이니까 가리기를 했는데 신고도 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비애를 느끼는 게, 우선 첫째 범죄 행위가 저하고 일목이박사라고, 예, 카톡 프로필하고 닉네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예, 채팅방 커버 안 하는 새벽 4시에 들어와가지고, 이 방은 지금 뭡니까 피싱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방으로 옮깁니다 하면서 지 카톡 채팅방으로 링크를 걸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사람 철면피 아닙니까? 저는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익명으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 욕을 하거나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건 하거나 뭐 엉뚱 이상한 걸 올리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링크를 건단 말이에요. 이 링크를 가면은 지가 가이드 해주겠다고 하는 채팅방이 여기 있어요. 이 이름을 걸고 여기 와가지고 918건을 도배를 하고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합니까? 무슨 3대가 비리 묵을 일도 아니고. 저걸 계속 지으면서 옛날에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짜증 화가 나는데 제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 정 어리면 와가지고 저보고 뭐, 예? 도와달라 그러든지. 제가 빈말이 아니고 이 부처님 오신 날 새벽에 뭐 별로 화도 안 났어요. 살짝 짜증이 날라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워봤는데 너무 많아요. 카톡 이놈들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일괄 특정인이 작성한
글자는 일괄적으로 지우거나 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삭제를 해봐야 저한테만 지워지고요. 제가 방장이니까 가리기를 했거든요. 가리기.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 많은 줄 몰랐어요. 다 해놓고 이걸 제가 열 라인 번호 있잖아요. 하나하나 셀 필요 없거든요. 예, 전체 내보내기 해가지고 마지막 라인에서 이 라인을 빼니까 918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개는 컨트롤 V를 한다고 피업이 찍히지를 않나. 아유, 바보 같은 놈. 계속 컨트롤 V를 한 거예요. 붙여넣기. 여러분 키에 보시면 V하고 피업하고 같은 키거든요. 그냥 컨트롤 V를 하다 컨트롤을 안 누르고 이걸 눌러버리니까 피업으로 찍혔겠죠. 아이, 바보 같은 놈. 이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여러분 도배를 해도 어느 정도 것이지 918건을 한다는 게 저는, 예? 피아노 건반에 까만 거 3개 앞이 도구요. 여기가 이제, 예, 이거거든요. 이거 친 놈이지. C, D, E. 예? 이 키를 친 놈 아니에요. 별로 이제 아름답지 않는 이야기인데 반은 웃기고요. 예, 반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가이드하는 채팅방 이름을 버젓이 걸고 여기 가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근데 뭐 스텝 고용해가지고 한두 명씩 와가지고 피싱 광고 뿌리고 도망가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그건 뭐 애교로 봐줄 만한데 이거는 918건의 새벽에, 예? 미친 듯이 컨트롤 V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고 슬픈 거예요. 혹시라도 이걸 보면 그냥 한두 개는 걸어.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나도 광고 안 하고 여기 있는 분들 가입 안 해.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하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료 가입하라고 광고 합니까? 안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 채널은, 예, 이 채널은 그 일목을 공부하는 뭐 그런 채널 용도기도 하고요. 예, 제가 원전 강좌 같은 정도는 일목의 공부 채널이니까 뭐 간혹, 예, 제가 여기서 어디 갔습니까? 홍보를, 예, 뭐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지금 작년 이후 근 1년 지나가도록 뭐 몇 번 나가서 두세 번이나 나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 오늘 괜히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50분이 지났는데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우리 시장은 또 하루하루 등락하면서 잘 올려놨는데 미국이 또 좀 빠져가지고 아무래도 뭐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예, FOMC 이야기 나올 때까지 그걸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변화를, 예,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이든 봉축일이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뭐 시간, 삶을 누리시고, 예, 주식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거요. 비트코인이 이번에 그 변화일 지나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주초 지나가면서 여기 3365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별 힘을 못 씁니다. 예, 머스크 뭡니까?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앨런 머스크. 예, 이번 상투를 보면 그림이 이로 가려버리네요. 예, 여기서 33 변화일, 26 변화일에 상투 치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3 변화일이 왔는데 아직 반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4만 1,500대가 있었고요. 이 43,000, 예, 지난 2월 28일 이거 무너져 버렸고요. 이 전체 그림이 주봉상 헤드 앤드 숄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그림입니다. 예, 이게 일반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 워낙 특이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종목이라면 무조건 팔고 도망갔다가 다음을 노려야 됩니다. 물론 단기로는 낙폭과 따른 반등 같은 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삼봉천정 그리고 이 26 변화일에 오른쪽 떨어졌거든요. 이 반등 고점이 이 직전 고점과 26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목에서 여러분 바닥에 준비 구성하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뭐 중대 결정선이니, 예, 중요 주목선이니 이런 일목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굉장히, 예, 적극적으로 패야 됩니다.
아, 이거 그냥 나가기 전에 이거 떴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저 오늘 뭐 한 시간 채웁시다. 그 우리가 여러분 이런 패턴 같은 걸 파동 같은 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선이 무너지면 보다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러기 전에 눈치채고 좀 대응을 하려고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기 어렵고요. 여기 왔을 때도 팔기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상승 N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목선까지 누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무조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뒤집어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가는 이걸 못 벗기는 하는 하락 N자로 갈 위험이 있고 그 하락 N의 반등 고점이 왼쪽하고 비슷하면 헤드 앤드 숄더 삼산 일목의 삼전형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매 팁인데요. 이쪽이 여기하고 주봉이 구주거나 일봉이 26 일봉 기본수치거나 아니면은 이쪽하고 일수가 같거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갈매기 닭 양쪽 날개에 어깨축지가 시간상 길이가 같고 가격도 비슷하다면 이게 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갭락이 나오고 딱 대음봉이 뜨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러고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무조건 매도입니다. 여러분 갭락 대음봉 그러니까 자글자글 하면서 조금씩 밀려내려면 약간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변화마디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매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매매 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주로 대형주들이 주도하다가 대형주가 이러고 있고요. 좀 중소형주나 개별주 같은 게 이렇게 뜰 때는 사실 이제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가다가 이 상승할 때 있죠. 이 상승할 때 이 중소형주나 이 잡주들이 많이 올라. 전고점보다도 더 많이 올라요. 근데 대형주, 우량주, 시장 대표주들은 여기 고점을 두고 이게 이제 같이 좀 올라와. 이러다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소형 혹은 잡주까지 상투 치고 빠지기 시작하고 이미 상투 만들어 놓고 반등하던 대형주가 이 잡주 빠지는 시세를 이어받아서 땡겨내지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 매도의 급소입니다. 대주 공매도로 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는 잡주 중소형주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얘가 더 많이 빠져요. 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실전하고 강의 녹화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기회되면 한번 제 실전편 쓰는 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헤드앤드 숄더든 뭐 쌍봉이 되건 쌍봉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매매를 위해서 한다 그랬고요. 혹은 조금 더 일찍 혹은 보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고점을 끊지 못하고 날짜가 걸리거나 대등 수치가 걸리거나 이 비슷하게 온다면 가격이 걸린 거죠. 그죠? 기본선과 결정선의 가격 폭이 같은 경우는 정삼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자글자글 이러고 있으면 또 조금 고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락의 대음봉독이라면 이게 매도의 급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목에서 이 정도까지 설명은 안 하고요. 원전에서 제가 이제 실전 강의하면서 제 경험까지 더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이걸 되돌아가 보세요. 되돌아가 보면은 처음에는 대음봉은 아니었어요. 근데 26일 지나면서 아이고 여러분 그림을 천상 제가 좀 가져올게요. 이 양 말 나왔으니까 공부용으로. 지금 해당 홈페이지 가서 그림을 좀 가져옵니다. 이 홈페이지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날이에요. 이날 여기 보이십니까? 이날이 방금 보신 이날이 26 변화일이에요. 이게 27일 차인데 여러분 대음봉으로 보면 전환선하고 깨죠. 아니다, 이게 긴선을 깼구나. 전환선은 긴선 두 개 다 깼네요. 요 빨간 거, 요 조그만 거 여기 전환선이네요. 긴선 요 약간 청색 여기 지나 두 개 다 물론 이제 종반에 감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날 또 못 팔았다 하더라도 반등하니까 사람 심리가 이거 시가 상승 나와가지고 올라갔다가
이거 닦겠는데 연봉 나오죠. 뭐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보세요. 기준선님이 꺾이고요. 전환선 내려오고요. 구름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이 구름 상단에 걸리고 이게 26 변화일이라고 안 했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게 33 변화일이었고요. 이거 빠지는 건 12 대등수치라고 그랬죠. 그래 올라갔거든요. 이게 4월 25일이에요. 올라간 지 여기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뭐 빠질지 몰랐다 하더라도 예 여기 걸리고 변화일 지나가면서 음봉이 일단 붙고요. 전환성 기준 깼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다시 깨잖아요. 여기 패야죠. 패야죠. 그때 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봐서 뭐 지지 좋고 반전형이 나오면 사거나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그럼 좀 대응이 널널해지죠. 이게 못 팔고 이제 계속 가져오면 사실 이제 저라도 이때 되면 이제 자꾸 저점 찾기를 합니다. 일수 따져보고 몽크지 따져보고 자꾸 저점 찾으려고 들어요. 저점이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매매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뭐 멀리 와 버렸습니다. 자, 네. 딱 1시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부천 오신 날 아침부터 일찍 떠들었는데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